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네. 지난번에 이제 촬영을 했던 게 뭐냐면 네네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네. 그 학원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에 대해서 네네.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방역 패스의 효력이 상실이 됐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항고를 했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된 건데 상실이 아니라 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촬영했을 때 불과 어제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본안에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결정이 빨리 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으셨나 봐요. 장관님께서. 우리 영상을 봐야 되는 건가? 바로 이제 불과 촬영한 이후에 네.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이후에 그 즉시 항고 장을 제출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뭐 즉시 항고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인원 제한 같은 거를 검토하겠다. 맞아요. 그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는 게 이제 그 방역 패스로 차단하는 게 막히니까 아무래도 방역을 좀 간단히 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에서 그 학원이나 이런 데 인원 제한 뭐 4제곱미터당 뭐 한 명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겠다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한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헌법적인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이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내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 패스하고 효과가 거의 같은 근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식 역시 제한하는 거죠. 기본권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독서실 칸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여기 앉고 몇 칸 띄워서 또 앉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또 인원이 제한될 거고 그렇죠. 누구는 못 가게 되겠죠. 누구는 그렇죠. 가지만은 결국은 그러면 빠른 사람은 가는 건데 안 빠른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실 그 행정법원의 결정,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뭐 그 미성년자들의 학습권이나 뭐 영업의 자유나 뭐 신체 결정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은 최소화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로 강제화한 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인원 제한으로 강제화 시킨다는 거는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시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서는 그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최소 침해 원칙에 맞다라고까지 설시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즉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들은 약간 법원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아직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막 즉시항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뭐 하는 건 자유죠. 또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재판부 그 판사들이 그 합의부 판사들이 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결정이 나온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는 이제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게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이제 신문 기일이 열릴 사건은 뭐냐면 전반적인 방역 패스가 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에 이제 본안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한 그 사건 일반적인 방역 패스를 전부 중지해달라 라고 하는 사건의 신문기일이 내일 열리죠. 영남대 의대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약간 제가 알기로는 1,700여 명이 이제 소송인단이 돼가지고 1,023명 정도 돼요. 아니요, 1,000여 명의 그 소송인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이 그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간 거고 내일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재판부가 달라요. 기존에 이제 그 방역 패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부분은 그 행정 8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내일은 재판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재판부가 다르고 행정 4부이고 부장판사님은 한원교 부장판사님이세요. 그런까지 얘기해야 돼?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요. 뭐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연수원은 뭐 30 초반대 기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 가지고 내일 또 언론이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이 내일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급박하죠. 그렇죠. 긴급을 방역 패스 특히나
이제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일 신문기일이 열리고 10일 전까지 결정을 안 해주면은 혼란이야. 그러면 주말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그렇죠. 충분히 10일 전에 나와줘야 되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미 시행이 되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일 열리고 보통 이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 길게는 몇 달후에 결정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경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2, 3일 상간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제 어떤 신문기일의 내용이 또 진행이 됐는지 경우에 따라서 내일 신문기일이 열리고 내일 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번 내일 신문기일이 어떤 내용의 대화들이 오갔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까지 한번 참고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은 그러면 촬영 여기까지 하고 우리 법률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나? 어때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하려고 하지 마.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혓바닥이 되게 길어. 그렇지? 이게 잘라지겠지? 구독과 이 정도로 피디님이 잘라주겠지. 눌러주세요.